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묵시부기 의무자에 대한 결산 그리고 자료 수치, 그거에 대한 장부 반영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2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에 대한 그 필요 경비를 위해서 받은 자료들을 장부에 반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체 전표를 잘 안 써요. 그리고 출금 전표를 많이 쓰게 되죠. 왜냐면 통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내역서를 받았으면 이자 비용은 통장에서 이체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다 자동이체를 걸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역서를 받게 되면 해당 지급일자에 출금해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그 대출금 1건에 대해서는 이자 한 건이 출금이 될 거기 때문에 보통은요, 연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나갔을 때 해당 날짜에 이자 비용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과 공과 중에 재산세 납부를 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도 7월하고 9월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7월 31일, 9월 30일 정도로 해서 전표를 치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날짜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 세목별 과세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귀속 월만 표시가 되어 있지 실제 납부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 9월 30일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을 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받아서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이 간주임대료만큼은 그 보증금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분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하시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부가세 정리한 분계에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는 임차인의 입주일자, 그 퇴실일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한 개를 임대를 했으면 임차인도 한 명이겠죠. 그런데 여러 개의 호실을 갖고 있는 사업주라고 하면 해당 호실마다 임차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차인별로 또 보증금이 있을 거고, 세금 계산서는 이제 매달 이제 끊어줄 거니까, 또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 세금 계산서 그달 발행된 개수하고 보증금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죠. 임차인이 3곳이면 보증금도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 3개라고 하는 거는 거래처 등록이에요. 거래처 등록에 보증금,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거 이제 임대 보증금이 되겠죠. 임대인 입장이니까.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3개의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무조정을 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에 대한 수익금의 명세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임차인들의 입출이 있었을 때, 입실과 퇴실이 있었을 때 보증금도 입실을 했을 때 보증금을 받을 거고, 퇴실할 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차인별로 보증금이 잡혀 있어야 되고, 입퇴실을 할 때 해당 보증금이 실질적으로도요,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또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한테 반환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그게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가는 임차인한테는 돈을 반환해주는 통장에 그런 식으로 찍히게 되겠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보통 그런 일들은 하루에 다 이뤄질 거예요. 같은 날 입시를 하고 같은 날 퇴실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입퇴실 여부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미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부에도 똑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서는 장부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스터디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보고 보증금의 입주를 그 일반 전표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보증금 등에 대한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이 계정별 원장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지급이자하고 또 이 보증금 등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 등에 대한 그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할 때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거기에 그 자산을 써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증금 적수가 있고 건설 적수가 있거든요. 그 건설 적수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건물분에 대한 금액만 써줍니다. 토지는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토지하고 건물을 안분을 할 때 안분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방법이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평가한 금액으로 해라. 그 다음에 평가를 못했으면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를 못했으면 뭐 기준시가에 의해서 해라. 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라. 이런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데 보통은 기준시가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분이 구간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건물 장부가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안 되고 최초 취득가액 재무상태표에 건물 다음에 감가상각을 했으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장부가액이 나오잖아요. 이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부대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죠. 이 취득시 부대비용이 건물에 가산이 되는 이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연결이 돼요. 양도소득세 연결이 될 때 이런 최초 매입가액 플러스 취득세를 냈다. 그럼 이것도 취득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에 가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부가 되어 있는 자산을 양도를 할 때는 이 건물에 있는 그 금액만큼을 다 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부에 잡혀 있는 취득가액 그 부분에 대한 증빙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양도가 일어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보통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양도를 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의 불산입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 지금 업무용 승용차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해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영을 하기로 했구나. 좀 약간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산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세무 조정이 틀려요.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법인하고 혼동해가지고 똑같이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법인은 건물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토지 등 양도자산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를 할 거거든요. 세목이 법인세가 돼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세목이 완전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고 같은 자산명을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이런 부분에서도 다르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 그 신고 특강할 때 이런 부분도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에듀캐스트에서 이 강의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그 종소득세 특강 강의 만드는 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짤막하게 2번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올게요. 감사합니다.